자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김승재 기자가 취재한 건데요. 제목이요. 안철수 따옴표 이준석의 말로만 개혁 따옴표. 이준석, 안 시스템 공천은 코미디. 이렇게 안철수와 이준석이 대판 붙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12일 천하람 후보 등 친 이준석께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4인을 겨냥해 거긴 말뿐이지 않나 라며 구체적인 안으로 개혁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개혁을 외치기만 한다고 개혁이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희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안 후보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공천 자체를 흐트러뜨린 적이 있었다고 맞받았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천 원칙과 기준, 공정성은 당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출마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며 현 지역구에 출마하라 하면 할 것이고 수도권 승리를 위해 험지 출마를 요청하면 거기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등이 개혁 후보로 자임하는 것에 대해선 거기는 지금 말뿐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고 이야기하고 있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 완전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안 후보는 시스템 공천을 말하는데 그 답은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압력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어느 당이나 공천 룰은 있고 그 공천 룰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뚝심을 당대표가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막구 실력자로 있으면서 당의 공천 자체를 흐트러뜨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안 후보가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것이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노원병에 제가 혼자 공천 신청했을 때 안 주려고 오만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 당 콩가루 만들고 자신은 서울시장 3등하고 떨어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공천 마음대로 하려다가 당 하나 무너뜨린 실적이 있는데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고 했다. 안 후보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고 공천 관리위원장이 선임된다면 전부 맡길 생각이라고 하자 이 전 대표가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 후보의 시스템 공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명단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외풍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를 의지를 갖고 말해야 한다. 참으로 한심한 대응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사를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안철수, 이준석 다 애국우파 진영에서는 골칫거리 배신자 취급당하고 있는데 그럼 둘이 붙었어요. 그럼 누구 편을 많이 들까 보니까 그래도 이준석이가 더 욕을 먹네요. 댓글을 제가 쭉 봤어요. 일일이 뭐 소개해드리기 그런데 거의 80% 90%는 이준석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도 보수우파에 대해서 상당한 골칫거리고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과거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탈원전 찬성했던 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거,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그랬던 거, 뭐 등등등등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과 같이 한 거 이런 게 기억이 나지만 요즘에 집대성 하다 보니까 안철수 정체성이 이거 오히려 민주당이네, 이거 빨갱이네 이런 인식들이 나니까 보수파가 저 사람 당대표 되다가 큰일 나겠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천 갈등 벌이니까 뻔하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 이제 붙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했잖아요. 이준석이가 이제 천하람 민단 말이에요. 천하람이 예를 들어서 3등이나 4등하고 1, 2등을 할 것 같지 않아요. 3등이나 4등하고 안철수가 만약에 2등으로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안철수하고 천하람 붙어. 다시 말해서 그 뒤에는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 뭐 다 밀어버리면 그러면 야 이거 또 불안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옛날엔 왼수였지만 그 공천권, 지분을 좀 이준석한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당대표 되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야합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네 둘이 붙어버렸어요. 싸움 붙었다는 건 연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린 연대를 걱정했잖아요. 배신자 둘이 연대해서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까 걱정했는데 연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네 둘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시 말해서 애국진영의 싸가지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 걱정거리 두 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준석이 더 욕을 먹네요. 이준석 천하무적이다. 안 돼, 쟤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이가 꼴값을 떨어요. 뭐라고 꼴값을 떠냐면요. 컷오프 발표가 나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후보 4명이 다 올라갔잖아요.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4명이 다 본선에 진출하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개혁 후보 4명 전원 본선 진출. 오늘부터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썼어요. 뭐가 개혁 후보야. 2023년 개혁은 배신하는 게 개혁이냐?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씹어 삼키는 게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게 그게 개혁이냐? 배신자 하는 게 개혁이야? 상납받고 오리발 내미는 게 개혁이야? 징계받고서도 큰소리 뻥뻥 치는 게 개혁이냐?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비난하고 그러는 게 개혁이야? 좌파 방송만 돌아다니면서 좌파 편드는 게 개혁이야? 무슨 개 같은 개혁이야? 그리고 오늘부터 꿈은 이루어진다? 야, 예선 통과한 거야, 예선. 장담하는데요. 천하람은 절대 당대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위험했던 게 이준석계하고 안철수하고 다 뭉쳐서 어떻게 할까봐 그게 좀 걱정. 그래도 안 돼. 김기현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는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 제가 인터뷰했는데 안철수라든가 천하람하고는 연대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연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름은 안 됐지만 나중에 연대할 상황이 되면 김기현 후보하고 연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김기현 후보, 황교안 대표 연대하면 게임 끝난 거지. 안철수와 천하람이 연대해서 안 돼요. 왜냐면 그쪽에 나경원이 또 있잖아요. 나경원이 김기현하고 손 잡았고 황교안 대표까지 손 잡으면 이쪽에 황교안 대표가 올라가든 김기현 대표가 올라가든 이쪽이 됩니다. 천하람은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은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에 4명 뽑습니다. 여성 1명이 당연직으로 하나 들어가야 돼요. 4등 안에 5등 안에 못 들어도 여성 중에서 1등은 1명은 무조건 최고위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은하가 문제인데 허은하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천하람이 떨어지면요. 이준석은 자기가 패했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절반의 승리다. 최고위원은 우리가 꽂았다. 이러면서 개구라칠 거예요. 허은하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조수진, 정미경인데 정미경 아쉽다. 그 참 이준석 맘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었잖아요. 조수진도 그렇게 애국우파 입장에 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준석계보단 그래도 나니까. 정미경은 이준석 맘이었지만 최근엔 돌아섰어요. 이준석이가 징계받은 다음에 뭐 좀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정광훈 목사가 응원한다는 한 번 소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월요일부터 두고 봐야 될 텐데요. 허은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조수진 아니면 정미경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보고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용태 이제 관건인데 김용태 떨어질 걸로 보는데요. 왜냐하면요. 얘네들이 이준석계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김용태와 허은하의 표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김용태에 집중을 하려고 김용태를 붙이려고 그러다면 허은하가 표를 못 얻어서 떨어지고요. 허은하에 집중하면 김용태가 떨어집니다. 김용태하고 허은하 둘 다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기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청년 최고위원인데요. 거기 장해찬이가 신윤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김정식이라고 이번 TV에도 2번 나왔었는데요. 쌍둥이 추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리고 애국운동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젊지만 아주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철학이 분명하고요. 투쟁력이 확실합니다. 아스팔트에서 상당히 한 7, 8년, 8, 9년 싸웠어요. 이제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장해찬, 김정식 이 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은 뭐 이기는 안 될 걸로 보고 자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이 큰소리 뻥뻥 쳤잖아요. 개혁 후보 4명이 본선 진출해서 오늘부터 꿈은 이루어진다. 네 꿈이 이루어지나 나하고 얘기하자. 절대 못 이루어져. 일단 천하람 안 되지. 허은하 떨어지고 김용태 떨어지고 이기인 4명 다 떨어질 수 있어요. 4명 다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김용태나 허은하 중에서 하나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그러면 4명 중에서 하나 건진 게 그게 꿈은 이루어진 거냐? 거기다 또 무슨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흔들어내고 지자랑하고 이제 이러는데 혼을 내야 돼요. 이럴 때. 부정선거만 아니면 되는데 집계하는 거 클리어하게 다 발표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이번에 책임당원 100% 투표잖아요. 모바일 투표. 모바일 투표 결과 로그 파일 그대로 보존해서 손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주장하셔야 돼요. 황교안 대표가 주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내일부터 TV 토론 들어가거든요. 제주를 시작으로 이제 합동 토론에 들어갑니다. 방송 토론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니까 이때 아마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이준석의 꿈은 무너집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준석계, 천하람 등등을 누가 미느냐 하면 이제 이준석의 배신자 부류하고 민주당, 그 다음에 주사파들, 좌파 신문 방송들이 밉니다. 한겨레 신문 제목 단 거 보세요. 박지원이가 얘기했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실상 이준석의 승리.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박지원이가 말을 하고, 애국시민입니까? 우파입니까? 국민의힘 소속입니까? 아니잖아요. 간신배, 문재인에 딸랑돼가지고 국정원장하고 간첩질이나 하다가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요런 사람이 이준석이 되는 걸 원하고, 요런 얘기를 하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박지원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준석 승리라고 이렇게 달아요. 이준석 승리? 아니, 예선 통과하면 승리냐? 박지원이 이 말도 틀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증명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불 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불 떼면은 한겨레 같은데 좌파 신문에서 이렇게 막 돌풍 뭐 이준석 승리 이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젖대는 거를 벌써부터 예선 끝났는데 이래요. 본선 시작도 안 했는데 내일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오늘 아침에 나갈 거니까 오늘부터 합동 토론회 시작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박지원이가 페이스북으로 올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 이준석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사람의 싸움이었는데 이준석의 승리였다. 사실상 4명 전원 통과됐기 때문에. 야, 그걸로 끝났으면 이준석 승리라고 해야지. 그걸로 끝났으면. 끝났어? 예선 통과야. 서류상으로 컷오프 강신업이다, 신혜식이다, 김세희다,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다 떨어뜨리고, 그 사람들 올라왔으면요, 신혜식은 무조건 최고위원인데요, 강신업은 돌풍 일으킬 거고, 김세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최고위원하고 당대표 선거가 진짜 재미난 싸움이 되고 볼만했을 텐데 두려운 상대지.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켜버리고, 되지도 않는 이준석계를 서류심사에 이제 올렸는데 6,000명 여론조사로 예선 통과했다고 사실상의 이준석 승리라고 이렇게들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만 계실 겁니까? 혼을 내야 됩니다. 누구의 혼을? 좌파들의 혼을 내고, 박지원이 같은 사람, 이 한겨레 같은 이 좌파 신문이 이따위로 제목을 쓰는 거에 대해서 혼을 내고, 이준석 등 배신자들의 발붙이지 못하는 대로 이 큰 소리 못 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예선 통과한 거 결선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징해야 돼요. 결선 끝났냐? 무슨 사실상의 승리야? 예를 들어서 본선에서 마지막 최종에서 김기현이 당대표 되고, 청년 최고는 장해찬이나 김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허은하 김용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니네들 뭐라고 말할래? 박지원 그 아가리 뭐라고 떠들래? 이준석 그 아가리에다 뭐라고 떠들래? 한겨레 제목 어떻게 쓸 거야? 그땐 또 제목도 이상하게 쓰겠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아부하는 국민의힘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또 쓰겠지. 한걸레 돈 처먹은 건 니네 9억 처먹었잖아. 니네 간부 기자가. 그거 임마 자식들아, 그거 통렬하게 사고. 한겨레 폐간해야 돼. 니들 어따 대고 이따위로 제목을 써. 기자가 9억을 처먹었는데도 반성 안 하고 이따위로 기사를 계속 내보내냐? 외국 같은 폐간됐어 벌써. 영국에서 유력 158년이야 5년 된 신문이 폐간됐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 이런 걸 가만 냅두고서 이런 아가리들을 놀리게 해? 요번에 뻔때를 보여줍시다. 간단하죠? 뻔때 보이는 거.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됩니다. 책임당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책임당원은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모바일로 100% 투표해요. 그냥 투표하시면 됩니다. 응징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그러면 잘 됐어요. 안철수하고 싸우니까 잘 됐다니까요. 무조건 이해. 아유, 나쁜 놈들. 기혈아 모르네 이거. 아유.